2022년 ITQ 엑셀 함수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내어드린 수업용 예제에 더블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작업에 값계산 부분만, 함수 부분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 그러면 우리는 2022년 부분만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2022년 부분만 한번 풀어볼 거기 때문에 먼저 2022년 1월 8일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8일 더블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을 제가 좀 확대를 할게요. 이렇게 확대를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추주하고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 풀이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에 있는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먼저 관리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어떤 텍스트에서 이 텍스트 관리 코드 텍스트에서 가운데 있는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가 미드 함수입니다. 그러면 먼저 미드 함수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함수요. 어떤 텍스트의 시작 위치부터 시작해서 얼마에 몇 개의 개수를 가지고 오냐 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서 찍고요. 는 m 그러면 아래쪽에 미드 함수 나옵니다. 미드 함수 더블 클릭.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 있는 fx를 클릭합니다. fx 함수 삽입형. 클릭합니다. 그러면 함수 마법사가 나타나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관리코드라고 했기 때문에 관리코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시작 위치인데 여기 아래쪽에 문제에서 두 번째 글자가 라고 했기 때문에 시작 위치는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상자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여기에 보면 1이면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한 개란 뜻이죠. 그래서 1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텍스트, 두 번째 시작 위치, 세 번째 개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1이라는 문자가 추출이 되어 있다고 여기 양쪽에 큰 따옴표 있이 1 이렇게 추출이 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1이라는 게 추출이 됐네요. 그러면 이렇게 1이 추출되면 1이면 가솔린, 2면 디젤, 3이면 하이브리드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1, 2, 3, 4로 시작되는 인수를 가지고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오냐 두 번째 값을 가지고 오냐 요거에 대한 함수가 추주 함수입니다. 그래서 인수가 1이면 뭐를 가지고 오고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오고 인수가 2면 두 번째 값 인수가 3이면 세 번째 값 이렇게 가지고 오는 함수가 추주 함수예요.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수 자리에 여러분들이 요 미드 함수 구한 거를 요 안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안으로 잘라내서 붙이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구한 여기 는은 빼고요. 여기 있는 요 함수를 잘라내서 추주 함수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럭 잡으시고요. 이렇게 블럭 잡으시고 저는 오른쪽 단추 이용할게요. 오른쪽 단추 잘라내기. 그런 다음에 이제 추주 함수 ch 뭐 C 쓰셔도 되고 추주 함수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그럼 첫 번째 인수 자리에다가 오른쪽 단추 붙여넣기라고 이렇게 인수의 값이 1이면 첫 번째 값, 2면 두 번째 값 이렇게 하듯이 셀 값을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이면 뭐라고 하래요? 가솔린. 그럼 큰 따옴표 치시고 가솔린. 탭키 누르시면 다음 상자로 넘어갑니다. 2일 때 값은 두 번째 디젤. 디젤. 탭키 누르시고 큰 따옴표 입력하시고 하이브리드 이렇게 입력하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택한 미드의 셀 값이 1이면 첫 번째 값, 2이면 두 번째 값, 3이면 세 번째 값 이렇게 큰 따옴표 같이 넣어주시면 답이 이렇게 미리 보기로 나타나니까 좋겠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답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자동 채우기 핸들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동 채우기 옵션 누르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판매가 순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순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랭크 함수인데 랭크 함수를 구할 때 랭크 함수는 이렇게 구하죠. 보시면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셀, 어떤 셀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할 것인가라고 순위를 구하러 순위를 구하기 때문에 비교 범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비교 범위는 뭔지를 구하시고요. 세 번째는 옵션인데 세 번째 옵션인 경우에 내림차순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옵션을 1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판매가라는 게 뭐죠? 요게 순위를 구할 셀이에요. 판매가 요거네요. 먼저. 그리고 두 번째 범위는 뭐가 될까요? 범위는 여기 요 판매가를 비교하는 대상이 돼야겠잖아요. 요게 범위가 됩니다. 전체. 그 다음에 세 번째 옵션은 여기에 내림차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생략하시면 됩니다. 생략. 그러면 다 된대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뭐를 붙이는 거? 위를 붙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 그럼 랭크 EQ 함수 더블클릭. fx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셀, 판매가의 내림차순이라 했기 때문에 판매가 515만 원 클릭. 두 번째, 순위를 비교할 대상이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판매가 515만 원부터 395만 원까지. 이 부분은 우리가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주소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로 F4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F4키를 누르셔서 이렇게 달러가 네 군데 붙어 있는 것을 꼭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옵션은 내림차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옵션은 그냥 생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략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됐습니다. 그러면 순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아래쪽에 위를 붙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수식 입력줄 맨 뒤에다 커서를 찍고 문자열을 결합하는 연산자 엔드 기호 적어주시고 큰 따옴표 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열을 결합하는 연산자 엔드 하고 수식에 텍스트를 이용할 때는 꼭 양쪽에 큰 따옴표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체크 표시 누르셔도 되고요. 요 입력 단추 누르시면은 그 자리에서 입력이 되니까 더 좋겠죠. 입력 단추 누르겠습니다. 엔터 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로 내려주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됩니다. 네. 승용차 주행 평균 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평균 주행 거리네요. 그리고 D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D 에버리지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는데 옆에 볼게요. 함수를 보시면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평균을 구할 필드 번호를 적어주시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여기.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두 번째는 평균을 구할 필드 번호, 세 번째는 조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용차 이게 뭐가 되냐면요. 조건이 돼요. 조건이 되고요. 평균 주행거리의 평균이잖아요. 주행거리 여기 있네요. 요 주행거리는 몇 번째 열번호일까요? 처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번호입니다. 그러면 필드명은 열번호, 필드명을 하셔도 되고 열번호도 하는데 요게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하시고 는 D 에버리지 함수, D 에버리지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fx 클릭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B4부터 시작해서 우리 H12까지 우리 요거 항상 약속 맞죠? 여기 함수 부분 빼고요. 함수 부분 빼고 밑에 함수 부분 빼고 나머지 B4부터 H12는 우리 약속합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드명 뭘까요? 필드명 아까 뭐라고 돼 있었냐면 여기 보면 주행거리라고 했잖아요. 주행거리 아까 몇 번째라 그랬죠? 1, 2, 3, 4, 5 다섯 번째 열번호네요. 그래서 5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열번호 5. 그 다음에 조건은 승용차죠. 조건은 승용차인데 승용차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꼭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필드명이 조건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이 필드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구분이 필드명. 그럼 넣어볼까요? 클릭하시고 구분이 승용차. 구분이 승용차 이렇게 필드명이 꼭 같이 들어가야지만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여기서부터 H12까지 그건 뭐 딱 정해져 있어요. 두 번째는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열 몇 번째 열이죠? 처음부터 다섯 번째 열, 첫 1, 2 다섯 번째 열. 세 번째 조건은 뭐래요? 승용차라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승용차 이렇게 3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D 에버리지 함수에 데이터베이스 범위, 그 다음에 필드가 들어있는 열 번호, 그 다음에 조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끝이면 안 되고 보시면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반올림하여서 10 단위까지 나타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내용을 잘 보세요. 1의 자리에서 맨 끝에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맞죠? 10의 자리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요. 보시면 이게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로 떨어진 거죠? 0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빼기 1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릿수 보시면 라운드 함수는 여러분들이 계산한 인수가 들어가고요. 이 인수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구한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요 인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요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빼기 1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수 자릿수는 빼기 1이 되겠습니다. 0이 하나이기 때문에 빼기 1 이렇게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10의 자리에서 나타냈기 때문에 빼기 1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할까요? 잘라내서 라운드 함수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식 입력줄에 있는 디에버리지 함수를 잘라내서 라운드 함수에다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블럭 잡으셔서 오른쪽 단추 잘라내기.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 R 하면 뭐 바로 안 나온다 그럼 R5까지 입력하시면 R로 UND 맞죠?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인수 자리에다가 붙여넣기 하셔서 그 D 에버리지 함수 구한 걸 넣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인수는 1의 자리는 빼기 1입니다. 자릿수가. 그래서 빼기 1 구해주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답이 나오네요. 23,16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3번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라운드 D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한 거를 구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4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카운트 if 함수예요. 카운트 if 함수라는 것은 카운트는 뭐죠? 카운트는 수를 세는 함수예요. if 조건이 들어있는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에서 조건을 찾아라 하는 함수거든요. 그럼 보겠습니다. 조건은 뭘까요? 조건은 2020이에요. 이게 조건. 이게 조건이에요. 2020. 범위는 안 날려줘요. 범위는 어디 있을까요? 2020년이? 여기 있네요. 맞죠? 여기가 범위가 되겠습니다. 범위. 요 범위. 범위에서 뭐를 찾아라? 조건을 찾아라. 2번 조건을 찾아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벌써 우리가 답은 나오죠. 답은 어떻게 나오나요?
여기 보시면 2020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답은 3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는 COU count if는 COU까지 입력하셔야지 더 빨리 나옵니다. count if 함수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 돼요. range 셀의 수를 구하려고 하는 셀 범위입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범위 뭐였죠? 아까 우리 연식을 셌었으니까 연식이 들어있는 범위 2020년부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네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 우리가 그 제1작업 문제에서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연식이라고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뭐예요? 2020년이죠. 여기 보시면 이걸 잘 보셔야 돼. 이렇게 2020년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큰 따옴표 입력하시고 2020년 큰 따옴표 닫고 그러시면 여기에 답이 나오죠 벌써. 맞죠? 여기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3. 그래서 이게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요거는 조건. 이렇게. 그래서 조건은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텍스트 형태의 조건을 입력한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이기 때문에 양쪽에 큰 따옴표를 달아주시면 이렇게 정답이 바로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3이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하시면 몇 번 문제도? 네, 4번 문제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5번 문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6번 문제 풀어볼게요. 5번 문제, 6번 문제. 그럼 5번에는 최저 주행거리 민 함수를 이용했네요. 스몰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민 함수를 이용할 수 있는데 민 함수는 그냥 여러 개의 인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함수가 민 함수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주행거리는 민 있네요. 맨 밑에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뭐의 최저거리라 그랬죠? 뭐의 최저라고 했나요? 주행거리 킬로미터. 그러면 주행거리 킬로미터 부분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행거리 킬로미터 여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더 이상 들어갈 거 있나요? 예. 더 많이 들어갈 거가 있거든요. 255개까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주행거리의 최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주행거리의 최소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나오고요. 됐습니다. 그럼 민 함수 여러분들이 하기 쉽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6번 vlookup 함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는요. 찾는 함수예요. 어떤 찾을 값을 요 찾을 값이 범위의 첫 번째에 있어야 된대요. 그럼 보시면 관리 코드를 찾을 거래요. 요 H14에 들어있는 요 값에 대한 요게 뭐가 되냐면 찾을 값이 돼요. 요 찾을 값. 요 찾을 값이 범위의 첫 번째에서 찾아야 된대요. 그럼 두 번째는 범위거든요. 첫 번째 찾을까? 두 번째 범위는 요게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된대요. 그럼 어딜까요? 여기네요. 맞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H10 요건 약속합시다. 범위의 첫 번째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맞죠? 이렇게 첫 번째 열에서부터 시작해서 요거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이게 범위가 됩니다. 범위.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보시면 맞다면 당신은 뭐의 열번호를 구할 것이냐? 어떤 필드명을 구할 것인가? 여기에 보시면 관리 코드에 대한 판매가를 구하라 했잖아요. 판매가는 몇 번째 열번호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판매가는 일곱 번째 열번호가 되겠네요. 그러면 7 입력하시면 돼요. 3번은 7. 3번은 7. 그 다음 나머지 4번 옵션은 뭐냐면요. 여기 있는 S1 001이 여기 범위에 있는 S1-001이라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여기 옵션을 여러분들이 요 0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vlookup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 인수를 잘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하겠습니다. 클릭해 놓으시고요. 는 v 그러면 vlookup 함수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들어갑니다. fx 들어가면 첫 번째는 차지값. 네, 무조건 차지값은 뭐죠? 여기 있는 요거예요. 여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구한 값. 그게 차지값이고. 두 번째 범위는 어디죠? 여기 지금 차지값 S-001이 있는 부분. 여기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무조건 H12까지. S1-001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그 다음에 그걸 찾았다면 당신은 도대체 몇 번째 있는 필드명을 찾을 것이냐. 판매가라고 했죠. 판매가는 앞에서부터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판매가는 일곱 번째 있는 열 번호네요. 그래서 7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폴스잖아요. 폴스가 원래 0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옵션을 0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0. 그러면 벌써 미리 보기로 답이 나오네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답이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 요거 구한 거 있죠. 구한 거는 여러분들이 요거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블럭 잡으셔서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여기 보시면 요거 쉼표 스타일 눌러줄게요. 요 쉼표 스타일. 미니 도구 상자에 있는 쉼표 스타일 눌러주시면 아마 쉼표 스타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른쪽 단추 쉼표 스타일. 이렇게 눌러주시면 숫자 같은 경우는 주로 오른쪽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쉼표가 달리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월 18일 A형 문제 이제 다 풀이가 됐고요. 이제 1월 18일 B형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형 문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 좀 조금만 확대하겠습니다. 조금만 확대하고요. 이제 또 1번 문제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B형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항상 1, 2번은 꼭 문제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랭크 EQ 함수가 나와 있네요. 랭크 EQ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셀이 두 번째 비교 범위에서 맞죠? 몇 번째 있는지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옵션은 내림차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요? 내림차순인 경우에는 생략하시면 되고 오름차순인 경우에는요. 오름차순인 경우에는 2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맞죠?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 출생년 이게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셀인 것 같아요. 범위는 안 날려주죠. 그래서 출생년 들어갔고 범위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느 범위가 될까요? 그래서 출생년이니까 얘가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범위는 이게 되겠네요. 맞죠? 비교 대상이 되는 이렇게 전체 범위. 세 번째 오름차순이라고 했잖아요. 오름차순 순위를 구할 때는 오름차순일 때는 뭐래요? 옵션이 1이래요. 1. 그래서 1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는 RANK EQ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셀 출생년 뭐죠? 1983년 클릭. 두 번째 순위를 서로 비교를 해야 되겠죠. 범위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출생년 1983년부터 해서 1985년까지. 여기는 자동 채우기를 할 때 절대 참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F4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4개가 붙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 옵션은 오름차순일 경우에는 1입니다. 했기 때문에 1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셔야겠죠. 네. 오름차순인 경우에는 뭐라고요? 1. 그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뭐를 붙이라고 되어 있나요? 뒤에다가 위를 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 클릭하시고 and 근따옴표 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엔터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 이렇게 표시가 되면 됩니다. 여기 뒤에 and 큰따옴표 위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동 채우기 핸들로 자동 채우기 하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됐습니다. 1번 문제 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랭크 EQ 함수는 꼭 1번 아니면 2번 문제 함수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비고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if하고 left if 함수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먼저 문제를 보시고 앞에 것부터 먼저 구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원 코드의 앞 두 글자 요거부터 구해야 돼요. 어떤 텍스트에서 왼쪽에서 앞에 있는 앞이라는 건 왼쪽이거든요. 왼쪽에서 몇 글자를 가지고 오냐 하는 함수가 여기 있는 left 함수예요. left 함수. 그래서 left 함수는 텍스트를 추출하는 함수인데요. 어떤 텍스트에서 몇 개를 추출하라 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면 이걸 먼저 구해야 될 것 같네요. 그걸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하시고 는 L 그러면 레프트 함수 나오네요. 레프트 함수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첫 번째 텍스트 뭐래요? 사원 코드의 앞 두 글자라고 했잖아요. 사원 코드의 앞 두 글자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원 코드 클릭하시고 몇 개? 두 글자. 이렇게 두 글자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되네요. 됐나요? 두 글자를 가지고 오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P2가 맞죠? 텍스트다 보니까 양쪽에 뭐가 붙었어요? 양쪽에 이렇게 큰 따옴표가 이렇게 붙고 대문자 P2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벌써 보이실 거예요. 맞죠? 이렇게 추출이 되었습니다라고 나오네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if 함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if 함수는 뭘까요? 보시면 P면 정규직, 그 외에는 계약직. 그래서 보시면 if 함수는 해당되는 조건이 이 조건이 참일 때는 뭐인 값을 참인 값을 가지고 오고 거짓일 때는 뒤에 있는 거짓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에 구했던 요 레프트 함수가 여기 보시면 요 레프트 함수 있잖아요. 요게 여러분들의 여기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으로. 조건으로 들어가서 그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뒤에 참일 때 값, 거짓일 때는 뒤에 거짓일 때 값을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잘라내서 어디로 가져갈까요? 요 조건으로 갖다가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요. 레프트 함수 블럭 잡아서 오른쪽 단추 잘라내기 합니다. 잘라내기 한 다음에요. 이제 if 함수 들어갑니다. if 밑에 if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오른쪽 단추 붙여넣기 하는데 이대로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if 함수의 조건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true나 false로 판정될 값이나 식이에요. 근데 여기 참인지 거짓인지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뭐이면 P면 했기 때문에 는 P인데 P는 텍스트니까 큰 따옴표를 적어주시고 P2 큰 따옴표 닫고 이렇게 논리식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true인지 false인지 나타내는 판정식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꼭 는 뭐이면 P면 했기 때문에 P 앞에 거는 레프트 함수는 텍스트를 추출하는 함수잖아요. 텍스트이기 때문에 꼭 텍스트는 텍스트끼리 큰 따옴표를 꼭 적어주셔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요게 참이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참이면 참일 때 값이 돼요. P이면 아래쪽에 뭐요? 큰 따옴표 적어주시고 정규직 큰 따옴표 닫고 탭키 누를게요. 누르고 아니면 뭐래요? 계약직이래요. 큰 따옴표 계약직 큰 따옴표 닫고 이렇게 요 논리식이 참이면 무슨 때값? 참일 때값 정규직 거짓이면 거짓일 때값 계약직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됐나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if 함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게 참인지 거짓인지 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동 채우기 하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눌러주시면 답이 이루어집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2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최저 급여를 구하는 거네요. 미은 함수를 이용하래요. 최저 급여. 급여 어디에 있죠? 급여. 최저 급여. 맞죠? 급여 여기네요. 요 범위에서
최저급여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는 min mi까지 치면 더 좋겠죠. min 더블클릭 fx 들어갑니다. 급여라 했으니까 급여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네요. 이렇게 드래그.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일작업에서 이름을 정리했었나 봐요. 그래서 급여가 자동으로 들어가시는 거 확인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까지는 끝났고요. 4번 문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문제. 4번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4번 문제 풀기 위해서 클릭하시고 이제 재무관리부 급여 단위원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평균을 구하는데 d-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d-average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맨 먼저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들어가야 되고요. 해당 평균을 구할 필드명이 몇 번째 있는지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이 들어가요.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좀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인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데이터베이스 범위, 필드 번호, 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항상 여기 앞에 있는 재무관리부라는 게 이게 뭐죠? 항상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조건이에요. 조건. 그 다음에 급여 단위원의 평균을 구하라 했잖아요. 이게 몇 번째 열번호인지 보시면 돼요. 맨 앞에서부터 몇 번째일까요?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네요. 급여 단위원은 일곱 번째 열번호네요. 그래서 여기다 7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시면 좋겠죠. 됐나요? 이렇게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d-average 함수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d-average 더블클릭 fx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범위.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우리 처음부터 무조건 H12까지죠. 우리 요건 약속이죠. 두 번째 아까 뭐였죠? 급여 단위원이 아까 앞에서부터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번째 맞죠?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화면이니까 5, 6, 7 급여 단위원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일곱 번째 들어가겠네요. 들어가고 마지막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재무관리부라고 있잖아요. 발령이 재무관리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발령이 재무관리부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범위,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급여 관리 단위원, 요게 몇 번째 열번호냐? 일곱 번째 열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범위는 뭘까요? 조건은 뭘까요? 복직이라고 했잖아요. 재무관리부라고 했잖아요. 재무관리부 급여, 발령부서가 재무관리부. 이렇게. 이렇게 3번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답이 맞겠죠. 그 다음에 확인 누를까요? 확인 눌러주시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근데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래요? 여기 보시면 반올림에서 만 단위까지 나타나래요. 만 단위까지 나타나려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어느 자리에서 1 자리, 2 10의 자리, 20, 100의 자리, 그 다음에 1000의 자리. 맞죠? 요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빼기 4.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0의 자리 볼게요. 우리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1000의 자리. 맞죠?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다 0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맞죠? 0으로 떨어지고 뭐 올리든 내리든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빼기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을 보시면 공이 4개잖아요. 그러면 빼기 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을 라운드 함수에다가 넣어 볼게요. 그러면 블럭 잡아서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라운드 함수 RO UND 더블클릭 FX 들어가셔서 좀 전에 구했던 d-average 함수를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 자릿수는 뭐죠?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빼기 4.
공이 4개, 1의 자리, 뭐 10의 자리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빼기 4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렀더니요. 답이 나왔네요. 맞죠? 이렇게. 됐죠? 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는 뭐 이렇게 블럭 잡으셔서 오른쪽 단추 눌러서 여기 쉼표 스타일 눌러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 문제 여러분들이 모두 풀어봤습니다. 4번 문제요.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요. 5번 문제 디카운터 문제가 나온대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2개가 나오진 않는데 좀 전에 있는 디에버리지 함수도 나오고 디카운터 함수도 이렇게 나왔네요. 맞죠? 그러면 여기 디카운터 함수도 똑같습니다. 디에버리지 함수, 디카운터 함수 다 데이터베이스 함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보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몇 번 문제 푼다고요? 5번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문제는 첫 번째는 뭐요? 범위, 데이터베이스 범위. 두 번째는 필드명. 필드명 뭘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디에서 세죠? 사원수를 여기서 세잖아요. 맞죠? 발령 구분해서 세잖아요. 여기서 복지 이렇게 세잖아요. 그러면 몇 번째 열번호일까요? 하나, 둘, 세 번, 네 번. 여기에서 요 발령 구분이라는 필드에서 세기 때문에 필드 번호는 4가 될 거고 조건은 뭘까요? 조건은 복직이래요. 여기 보시면 복직. 요거 조건이거든요. 항상 요건 조건. 요 복직이 들어있는 사원 수를 어디서 세나요? 요 발령 구분에서 세지 않나요? 요 발령 구분 필드에서 세니까 요게 몇 번째 열번호예요? 네 번째 열번호.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열번호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다 그랬죠. 맞죠? 여기서 이렇게 벌써 하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요. 맞죠? 네네요. 그러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요. 는 디카운터,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처음부터 h12까지죠. 두 번째 아까 어디서 구한다 했죠? 여기서 구한다 그랬죠? 복지 이렇게 세니까요. 발령 구분이 몇 번째 열번호? 네 번째 열번호. 네 번째 열번호. 그 다음 조건은 뭐래요? 조건 여기 잘 써줬는데요. 발령 구분이 복직. 맞죠? 발령 구분이 복직. 이렇게 적어놨네요. 아예 웬일인가요? 이거까지 적어줬네요. 그러면 조건은 발령 구분이 복직. 이렇게 해서 답이 벌써 뭐 한 개라는 게 나오죠. 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5번 문제 끝났고요. 6번 문제 이제 vlookup 함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는 보시면 vlookup 함수는 어떤 찾을 값을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찾은 후 몇 번째 있는 열 번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냐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풀어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vlookup 함수 나와 있네요. 맞죠? 찾을 값을 이게 찾을 값이에요. 이게 찾을 값. 찾을 값을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찾으래요. P220가 첫 번째 열이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우리는 약속합시다. 이렇게 2번 요 범위예요. 찾았다면 근속 기간을 찾으래요. 근속 기간은 몇 번째 열 번호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호네요. 그러면 3번 인수는 다섯 번째 열 번호고 그 다음에 여기 P220가 P220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4번 옵션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해서 는 vlookup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첫 번째 찾을값 뭐죠? 여기 p 다시 205 됐나요? 찾을 값을 됐고 두 번째 범위 어디요?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찾아야 됩니까? P205가 어디에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H12. 이건 우리 약속. 맞죠? 그 다음에 찾았다면 그 범위에서 몇 번째 열 번호를 가지고 오래요? 아까 봤더니 근속 기간을 구하라고 돼 있죠. 근속 기간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군속기간 구합니다. 군속기간이 몇 번째 열번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번호네요. 다섯 번째 열번호. 그리고 마지막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게 몇 번째 열번호?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 열번호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꼭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면 4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맞나요? 그럼 뭐 요 두 개는 블럭 잡으셔서 오른쪽 단추 쉼표 스타일 눌러 놓을게요.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답이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1월 8일 B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1월 8일 C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형. 그리고 저는 화면을 조금만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C형이요. 1번 문제는 단일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단일 함수가 나와 있는데 라운드 다운 함수가 시험에 나와 있네요. 라운드 다운 함수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다운 함수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보시면 라운드 다운 함수인데요. 먼저 이제 요걸 계산을 해야겠죠. 단가 곱하기 12월 판매 수량을 구하는데 내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라운드 다운 함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자릿수, 라운드 다운 함수는 인수하고 자릿수가 들어가는 함수거든요. 그럼 자릿수 한번 잘 봐볼게요. 보시면 만 단위까지 나타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에서라고 있잖아요. 에서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럼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공이 4개죠. 1, 10, 100, 1000.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것 같아요.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만 단위까지 나타난 거죠. 맞죠? 보시면 1000의 자리, 여기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0으로 간 거잖아요. 맞죠? 내림을 한 거죠. 그래서 공이 4개, 1000의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빼기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잊지 마세요. 그거 잘 보시고 공이 4개면 빼기 4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요걸 보시고 어느 자리에서 맞죠? 여기 이렇게 했죠. 여기 4개 됐잖아요. 1000의 자리에서 에서란 말도 잘 알아두시고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만 단위까지 내림에서 만 단위까지 나타나는 거니까 빼기 4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빼기 4 빼기 4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2월 매출액 구해 보겠습니다. 12월 매출액은 함수가 뭐 따로 아니고요. 수식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 수식을 가지고 여기다 잘라내기를 해야 되거든요. 꼭 단일 함수지만 꼭 여러분들이 2번 해야 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수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수식할 땐 는 하고요. 단가 곱하기 12월 판매 수량이래요. 그럼 단가 1240 클릭 곱하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 주셔야 돼요. 곱하기 12월 판매 수량 클릭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는 게 시험에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는 FO 곱하기 HO. 그래서 곱하기는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할까요?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되고요. 이제 요걸 가지고 요거 다시 클릭할게요. 얘를 클릭해 갖고요. 이제 위에 있는 여기 수식 입력 줄에 있는 요 값을 잘라내서 라운드 다운 함수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구했던 거를 이렇게 블럭 잡으셔서 오른쪽 단추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맞죠? 라운드 다운 RO 하면 라운드 다운 함수 나타나죠. 라운드 다운 함수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FX 들어가면 첫 번째 오른쪽 단추 붙여넣기 해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맞죠? 단가 곱하기 12월 판매 수량 이렇게 곱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여기에다가는 자릿수가 아까 1000의 자리 뭐죠?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했잖아요. 1000의 자리에서 해서 만 단위까지 나타내서 공이 4개 빼기 4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 어떻게 하면 돼요? 자동 채우기로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하신 다음에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쉼표가 안 나와 있는 거는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쉼표 스타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블럭 잡으셔서 오른쪽 단추 여기 쉼표 스타일 있죠? 여기 미니 도구 상자에 보면 쉼표 스타일 있거든요. 그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요거 꼭 라운드 함수, 라운드 다운 함수
마찬가지로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공이 4개면 제가 어 왜냐면 반올림을 해 주고 뭐 내림을 해 주고 0으로 떨어진 거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공이 4개면 빼기 4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꼭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문제 됐고요. 이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요. 2번 문제 그냥 if 함수가 나왔네요. if 함수는 뭐 if 함수가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지금 if 함수가 단독으로 시험에 나왔네요. 맞죠? if 함수가 단독으로 시험에 나왔을 땐 뭐 당연히 조건이 해당하는 조건 시기 참이면 참일 때 값, 거짓이면 거짓일 때 값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12월 판매 수량이 8천 이상이면 요거를 요게 뭐냐면 요게 뭐가 되는 거죠? 요게 조건식이에요. 조건식이라고도 하고 조건식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죠. 요게 맞으면 참일 때 값, 요게 거짓이면 공백.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보겠습니다. 비고 는 맞죠? 는 IF 뭐 IF I만 써도 if 나오죠. 그러면 fx 들어가셔서 첫 번째가 뭐래요? 12월 판매 수량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2월 판매 수량인 3,562 클릭하시면 돼요. 이게 뭐보다 크면 8,000 이상이면 크거나 같아 8,000.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논리식이 만들어져야 돼요. 요게 크거나 같아 8,000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폴스가 나왔죠? true나 false로 판정될 식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게 맞다면 참일 때 값이 뭐래요? 큰 따옴표 적어주시고 판매 우수 큰 따옴표 닫고 탭키 눌러서 다음 상자 넘어갈게요. 아니면 공백은 큰 따옴표 2개. 요게 참 맞다면 판매 우수 틀리다면 공백은 큰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입력 안 하시는 2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if는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나타내는 식이어야 되고요. 참일 때 값, 거짓일 때 값. 그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도 이거 그냥 무시하시고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자동 채우기 하시고요.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if 함수를 이용해서 2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3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은 이렇게 감추고요. 제가 3번 문제부터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데 보시면 여기 2가지 sum if하고 맞죠? sum if하고 count if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보시면은 그죠? 요걸 좀 화면을 좀 앞으로 해서 잘 보이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데요.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많지만 이번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sum if하고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sum if 합수라는 건 뭐냐면요.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말해요.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부분의 합계를 구하라는 함수고요. 그 합계에서 여기 합계를 구하셨잖아요. 이 합계를 구한 sum if 함수에서 우리 나누기를 엑셀에서는 이 슬래시로 표시하거든요. 나누기 조건을 만족하는 그 개수로 나누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평균이 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sum if에다가 나누기 count if를 해야지만 평균을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sum if, count if 함수 2개 다 먼저 요 최소 음료. 요 최소라는 게 최소 음료네요. 여기 보시면 최소 음료라고 돼 있으니까 맞죠? 최소 음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조건이 됩니다. 조건. 그런 다음에 조건 범위는 어딜까요? 우리가 최소 음료 여기서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2번째 조건 범위는 여기가 돼요. 2번. 이게 조건 범위가 됩니다.
요게 2번 뭐죠? 조건 범위. 요 범위에서 우리가 뭐를 찾죠? 최소 음료, 최소 음료, 최소 음료를 찾죠. 그래서 첫 번째 범위 조건에서 조건은 최소 음료라는 거죠. 조건에서 이 조건 범위에 찾아요. 뭐 그게 뭐죠? 카운트 if랑 똑같죠. 3개 맞죠? 요 범위 2번 조건 범위에서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에서 먼저 뭐를 찾는 거죠? 조건. 요거 바뀌었네요. 바뀌었습니다. 다시 할게요. 요 조건 범위에서 첫 번째 요 조건 범위에서 1번 두 번째 뭐를 찾는 거죠? 두 번째 뭐를 찾을까요? 조건을 찾아요. 2번 조건. 2번 조건을 찾습니다. 조건 범위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조건. 1번은 뭐죠? 조건 범위. 잘 모르겠으면 함수마법사 가시면은 함수마법사 가면 요 조건 범위라고 알려줘요. 첫 번째 조건 범위 찾았습니다. 찾았다면 여기까지는 뭐죠? 무슨 함수랑 똑같은 거죠? 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찾는 거는 count if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맞다면 어디에 합계를 구하라고 돼 있냐면 3번 어디에 구하라고 여기 있네요. 12월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래요. 12월 판매 수량은 어디죠? 여기 범위예요. 여기 범위. 이게 3번입니다. 알아서 얼마나 똑똑한지 채소가 있잖아요. 그럼 알아서 요 채소 부분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알아서 더해줘요. 여러분들이 범위를 이렇게 나타내면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합계 범위가 됩니다. 합계 범위. 그래서 sum if하고 count if 함수는 너무 비슷하죠. 왜냐하면 조건 범위 조건이 들어가는 건 똑같고요. 뒤에 합계 범위만 추가되는 게 sum if 함수예요.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럼 먼저 sum if부터 먼저 구할까요? sum if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는 su sum if 더블 클릭 fx 구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잘 모르겠다. 조건이 먼저인지 뭐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인지 모르겠다.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조건이 맞는지를 검사할 셀들 레인지 범위 그럼 범위 어디죠? 최소 음료가 들어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들어가시면 돼요. 됐나요? 근데 여기에는 이름이 정의되어 있나 봐요. 두 번째 조건은 이 범위에서 최소 음료잖아요. 큰 따옴표 하시고 그 다음에 채소 띄우고 음료 하셔야 됩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여기에 채소 음료라고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채소 음료라고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도 큰 따옴표를 하시고 큰 따옴표 안에 채소 음료가 어떻게 돼야 돼요? 띄어쓰기가 하나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띄어쓰기 되어 있는 건 그대로 띄어쓰기 그대로 하셔야지 조건에 맞는 걸 찾을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게 맞다면 세 번째 뭐의 평균 뭐의 합계를 구하래요? 12월 판매 수량. 12월 판매 수량은 어디 있죠? 세 번째 상자 클릭하시고 12월 판매 수량 3,560일부터 6,720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뭐죠? 요 범위에서 뭐를 찾아서 채소 음료를 찾아서 3번 12월 판매 수량의 합계를 먼저 구하세요. 이런 뜻이죠. 맞죠? 그러면 확인 누를까요? 확인 누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평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합계에서 요 개수 채소 음료가 들어있는 개수를 나누면 그게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요 수식 입력줄 있잖아요. 맨 위에 수식 입력줄 뒤에다가 커서를 찍고 나누기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커서 찍고 슬래시 나누기 표시한 다음에 이제 카운트 if 함수 쓸게요. COU 하시면 count if 더블 클릭 하시면 되고요. 앞에 부분은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조건 범위 조건 이 부분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붙일까요? 해보겠습니다. 그럼 분류하고 채소 음료하고 큰 따옴표까지 같이 오른쪽 단추 복사해서 커서 찍고 오른쪽 단추 붙여넣기 옵션 이거 누르면 돼요. 그런 다음에 가로 닫아야겠죠. 가로 입력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보세요. 카운트 if는 이 부분은 똑같잖아요. 조건 범위 조건은 똑같으니까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가로는 여러분들이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답이 나오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sum if, count if는 중첩 함수 중에서는 제일 어, 그 출제 수가 높아요.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함수고 또 단독 함수로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단일 함수로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4번 문제는 라운드 함수하고 sum product라는 함수가 나온 함수네요. 그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produ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매출액을 먼저 구하고요. 매출액을 먼저 구하고 그 매출액을 반올림하는 함수네요. 반올림하는 거네요. 그럼 먼저 여기 보시면 단가, 전체 단가 곱하기 전체 판매 수량 요거를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지만 sum product 함수를 이용하래요. sum product 함수는 각각에 해당하는 배열들을 곱해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서로 곱해서 더해주는 함수예요.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해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단가, 전체 단가에다가 여기 12월 판매 수량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각각 어떻게 해서 각각 어떻게 해요? 곱해서 더해주고 곱해서 더해주고 곱해서 더해주고 이걸 해주는 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열 1, 배열 2를 나열하시면 알아서 곱해서 각각을 더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면 sum product 함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SU sum product SU까지 쳐주시면 좋겠죠. sum product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그럼 첫 번째 단가 배열, 어레이 배열, 단가 배열 어디 있나요? 단가 여기인가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단가라고 했으니까 단가, 전체 단가. 그 다음 두 번째 배열은 단가 곱하기 12월 판매수량 3,560부터 6,72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배열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배열, 두 번째 배열 이렇게 좀 알아서 각각 어떻게 해서 곱해서 더해주는 함수입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렇게 sum product 함수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직접 는 뭐 곱하기 입력하고 뭐 이렇게 클릭해야 됐었는데 sum product 함수는 배열과 배열끼리를 서로 각각 곱해서 더해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라운드 함수 나왔네요. 라운드 함수 보겠습니다. 라운드 함수 보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1 맞죠? 여기가 1, 10, 100, 1000 마이너스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만의 자리까지 나타냈죠. 그래서 1000자리부터는 0으로 떨어졌네요. 맞죠? 1000의 자리 마이너스 4네요. 1, 10, 100, 1000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반올림하고 나서 얘는 0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공이 4개니까 뭐가 돼요?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어디까지? 만 단위까지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빼기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잊지 마시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다가 빼기 4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맞죠?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um product 함수 구한 거, 요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블럭 잡아서 오른쪽 단추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무슨 함수에다가요? RO 라운드 함수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오른쪽 단추 붙여넣기 하시고 나서 자릿수는 뭐래요? 맞아요.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만 단위까지 나타나라고 했으니까 빼기 4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이 두 개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오른쪽 단추 여기 쉼표 스타일 이거 눌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기 때문에 천 단위가 없으면 또 뭐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um product 함수 나오면은 그냥 배열과 배열끼리를 곱해서 더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4번 문제 넘어가고요. 이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맞죠? 맞아요. 최저 판매 수량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최저 판매 수량이니까 뭐죠? 최저 판매 수량이니까 최저 판매 수량 어디죠? 11월 최저 판매 수량 11월 최저 판매 수량 여기네요. 이 중에서 하나니까 이거 같은데요? 584 맞나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는 M 그러면 min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11월 판매 수량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네요. 11월 판매 수량 드래그 확인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문제에 꼭 뭐라고 했으니까 개를 붙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수식 입력 줄에다가 커서를 찍고 and 문자열 결합 연산자 큰 따옴표 하시고 개 이렇게 꼭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맞죠? 요거. 요 문제 잘 보세요. 개를 하라고 했는지 안 하라고 했는지 보통 위를 붙이라고 했는지 안 붙이라고 했는지 그걸 잘 보시고 나서 확인 눌러주시면 984개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뭐 나오시면은 정답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5번 문제 끝났네요. 5번 문제 됐습니다. 그러면 6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 뭐에 관한 문제냐면 항상 6번 문제는 브이룩업 문제입니다. 맞죠? 브이룩업. 브이룩업은 뭐 우리가 뭐 많이들 해보셨지만 브이룩업 함수는 보통 찾을값 범위 열번호 옵션 맞죠? 이거 많이 해보셔서 이제는 아실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찾을 값은 뭐가 될까요? 항상 얘가 찾을 값 1번. 이 찾을 값이 범위의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부터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H12까지. 이게 범위.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너가 찾을 열번호가 뭐래요? 단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단가는 몇 번째 열번호에 있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럼 여기다 단가 위에다가 이렇게 5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맞죠? 그리고 나서 뭐 한 거죠? 세 번째 단가 5. 네 번째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되겠습니다.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V룩업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 찾을값 ma-124. 두 번째 범위 ma124가 첫 번째 있어야 돼요. 여기 있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이건 약속. 그러면 단가는 몇 번째 열번호라 했죠? 아까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니까 단가, 제품 코드에 대한 단가를 구해야 되니까 단가는 앞에서부터 다섯 번째 열번호에 있었죠. 맞죠? 요 범위에서 다섯 번째 열번호예요. 어디에서? 요 범위에서 단가는 몇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다섯 번째 열번호. 그 다음 마지막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하고 꼭 0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0 눌러주시면 확인 눌러주시면 답이 잘 나오네요. 그럼 요거는 천 단위 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른쪽 단추 쉼표 스타일 눌러놓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쉼표 스타일 눌러놓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습니다. 그러면 뭐 1월 8일 이제 A형, B형, C형 문제는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에는 뭐 다른 또 2월 달 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